뭔 시간을 줘요? 그냥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 이성윤 의원님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 밖에는 다 제대로. 오버하지 마세요. 있으니까. 네.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예. 네.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현대혁 처장님. 예. 현대혁 처장님은 법원에서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현대혁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혁 처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마음 심성도 고우시고 착하시고 법률 지식도 해박하시고 존경받는 분인데 조희대 처장을 만나가지고 그 중간에서 그 답변을 받으다가 답변을 대신하다 보니까 꼬이고 힘들고 본인도 힘드시잖아요. 그 현대혁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 이 세 가지 질문 현대혁 처장님은 답변할 수가 없는 거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세 가지. 아까 중앙지법 배당에 관해서 보면요. 이게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부의 배당에 관한 애교 보면 7조가 있어요.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배당으로 돼 있어요. 7조 1항 단서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전담 재판부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법에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지정사건을 해가지고 직연재판부에 배당을 합니까? 이거는 무작위 배당이 아니고 지정 배당입니다. 그 배당 경위를 저희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회장님은 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현대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중앙지검도 제대로 대변을 못 하시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제대로 대변을 못 하시고 중간에서 너무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 선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현대 법원 행정처장님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법원 내부에서 안쓰럽다는 겁니다. 차라리 거리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님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이거 어떻게 아십니까? 두 번째 배당 경위도 잘 모르셨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상해요. 이건 지정에서 배당된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무작위 배당이 아닙니다. 이게 규정을 중앙법원장이 와서 이미 다 실토를 했고, 이거는 이미 1월 31일 날 직결을 찍어서 배당한 겁니다. 그러네요. 자료를 주시고요. 저기 사장님, 예. 이진관 부장판사 아시죠? 예.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경찰과 군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재판장의 진행과 큰 차이가 체감되는 대목입니다. 같은 부장판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 이진건 판사는 사건을 11월 달까지 끝내겠다. 또 재판 과정도 공개하겠다. 또 내란 우두머리 방조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공수장 변경도 요구했어요. 이건 제대로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고, 그때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상기업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국민을 위해 무슨 조치를 취했냐 물었어요. 아시죠? 국민들이 바로 재판부에서 듣고 싶은 말이 이런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진관 재판장처럼 이렇게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지금 지기현 재판부 웃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했다고 재판부 변호인한테. 이런 재판장 믿음이 가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런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진관 부장이 물었던 것처럼 최고 법원의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대체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법무장관님. 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보도 들어서. 보셨죠? 네. 그거 보시면, 한글 해석도 잘 안 되는 아버지하고, 늙은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경계성 지능장애인 딸이 공모해서 청산가리를 타서 사람을 살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재심에서 검찰이 짜집기, 소설을 썼다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해위 협박 강압,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은 과거에 약초 노거리 사건, 그다음에 3례 나라 슈퍼 사건 아시죠? 예, 예. 그것도 지적장애인한테 겁박해가지고 강요하고 회유해가지고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무죄 났지 않습니까? 검찰은 끝까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국민들 이렇게 괴롭히고도 지금까지 해치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이 사건으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회유한 검사들 지금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거기에 관여한 검사들 좀 찾아서 역사적 교훈이라도 좀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올라오면 이렇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좀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 뭐 매우 뭐 어떤 불행했던 사건이고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피해자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해명 정보 와서는 예. 저희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또 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 국감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된 원인에 대해서 검찰이 신뢰 위기를 겪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개혁의 기회마다 자정에 실패했다. 이렇게 반성하는 검사장이 있는가 하면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검사장도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저는 뭐 검찰 개혁에 대한 뭐 반대라기보다도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검찰 개혁 필요성은 저는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보니까요, 아직도 오만하고 평검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오만한 태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한문혁 부장 감찰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발표하자마자 바로 인사조치하고 특검 감찰 조치 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울산지검 분변사건 감찰해달라고 하고 공문도 보내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계속 감사 중이라 알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한문혁 사건은 초스피드로 이렇게 감찰하고 인사조치가 하더니 이 사건은 계속 모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법무부가 감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찰을 꼭 해서 진상을 밝혀주시고요. 문제는 중요 핵심 울산지검장이 그 당시 중요 핵심 관계자를 울산지검 검사장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제대로 감찰이 되겠습니까? 꼭 다시 살펴가지고요. 다른 서울고검 이런 데서 저희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